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님이 쓰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이 있으니 그 글을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 글 내용을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님이 쓰신 책입니다. 인상적인 부분을 소개합니다. 최근에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책입니다. 에세이라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깊이는 남다릅니다. 삶의 철학이 확고한 손웅정 님으로부터 최소한 몇 가지 인생 꿀팁을 얻을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박하다. 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손웅정 님이 추구하는 삶을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모두 욕심에서 발생합니다. 자신이 투입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때 그 기대는 대부분 깨지게 됩니다. 과정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언젠가 도달할 정상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마음은 언제나 높은 기대와 그렇지 못한 현재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서 흔들릴 것입니다. 따라서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는 손웅정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현재의 삶을 집중할 수 있는 현명한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에 이 책 전체의 주제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단 한 푼의 현금을 계좌에 남겨놓지 못합니다. 더 많은 투입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거두려는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폭락장이 나타나면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 속에서 후회를 합니다. 심지어 레버리지 투자까지 풀로 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퀄리티를 쉽게 희생시킵니다. 단골에게는 이익을 다소 손해보는 태도로 최고의 서비스를 주겠다고 생각하면 그 작은 서비스가 더 큰 이익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면 상대가 나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을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현재 주어진 관계가 파괴되거나 없어졌을 때를 상상해 보면 현재 존재하는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손웅정님은 책에서 많은 소유물이 오히려 나를 소유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욕심으로 불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짊어지고 있으면 그 물건이 나의 공간과 시간을 좀먹게 됩니다. 인생은 작은 시간으로 구성된 한정된 구조물입니다. 게다가 그 구조물의 크기와 깊이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바로 이 순간 삶이라는 작품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소유물보다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자신의 내면과 경험을 넓히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손웅정 님이 주는 메시지를 주절주절 너무 많은 글로 푸는 것조차 욕심일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단박하다라는 말은 이 책이 주는 가장 인상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상태, 그것은 흡사 도를 이룬 사람의 평온한 정신세계와도 비슷하겠네요. 모두 단박하시길 빌겠습니다. 두 번째, OCD. OCD는 영어 단어입니다. 보통 영어로 Obsessive Compulsory Disorder라고 읽는데요. 보통 강박증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장인이나 한 분야에서 대가를 이룬 명인들의 공통된 특성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산업을 일으킨 CEO나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저 매일 같은 것들을 반복하면서 무의미하게 삶의 시간을 흘러보내는 사람보다는 짧은 인생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몰입을 하는 OCD가 때로는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손웅정님은 일어나 청소하는 것, 공 차는 것, 체육관에서 헬스하는 것, 걸으면서 사색하기, 그리고 독서하는 것, 이렇게 5가지로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면 다른 것은 더 필요하지 않고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적어 보이기도 하지만 몇 가지 분야에서 자신만의 경지에 이르기에는 또 많아 보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손웅정님은 이 몇 가지 목표에 자신을 집중하였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 및 보호자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실제 책을 읽어보면 손흥민 선수가 재능이 출중했어도 과연 손웅정 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손흥민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정신력과 태도 또한 대부분 손웅전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운동선수 출신으로서 배움이 깊지 못한 자신을 의식하면서 꾸준히 독서를 하고 좋은 내용을 메모하여 손흥민 선수에게 말해 줌으로써 손흥민 선수가 내적인 성장을 하고 겸손한 인격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금도 1년에 100여 권의 책을 읽고 30권은 메모하여 정리한다고 합니다. 불이 나면 보물 1순위로 이 독서 노트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시간과 노력. 손흥민 선수는 본인의 재능과 더불어 손흥정님의 창의적인 지도 그리고 노력이라는 자양분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압니다. 현재 자유롭게 양발을 사용하는 손흥민 선수는 어릴 적부터 신발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신으라는 아버지의 훈련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항상 왼발 슈팅 연습부터 시작해서 오른발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밥 딜런의 명언을 인용하더군요.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항상 시간이 필요하다. 손흥정님은 언제나 아들에게 성실한 노력과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성실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너의 경쟁 상대는 전 세계에 있는 선수들이다. 지금 내가 편안하게 자는 시간에 지구 반대편의 선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잠을 줄이고 시간을 아껴서 더 많이 연습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손흥민님의 고집과 승부욕이 없었다면 오늘의 손흥민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독일 진출을 위해서 독일어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언어가 통해야 리그에 빨리 적응하니까요. 당시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 동안에 손흥정님은 이런 격언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공은 선불이다. 즉 미리 연습하고 준비해야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멋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율이 오는 승부사의 격언이 나옵니다. 흥민아, 나는 프로 선수들이 몸을 풀 때 그라운드에서 건들건들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된다. 당장 투입되어야 하는데 실제 뛰는 것처럼 땀을 흘리고 숨통을 튀어나야 경기를 뛸 수 있다.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숨이 턱 밑에 차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을 물고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본기 그리고 기본기. 손흥민 선수는 발끝으로 볼을 통통 튕겨가면서 축구장을 도는 볼 리프팅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운동장을 5바퀴 돌기로 했는데 중간에 공이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5바퀴를 돌게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볼 리프팅 훈련을 통해서 공과 선수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기본기를 키우고 강한 슈팅 훈련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청소년기가 된 이후에 본격적인 기술 훈련을 시켰습니다. 대나무는 뿌리를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면 하루에 심지어 수십 센치씩 자라서 순식간에 몇십 미터까지 자랍니다. 유명한 링컨의 격언도 있죠. 나에게 10시간 나무를 벨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4시간 동안 나를 갈고 나머지 6시간 동안 나무를 베겠다. 손흥민이 어린 시절 고드름이 떨어지는 집에 벌벌 떨면서 자는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축구화만큼은 최고 제품으로 사서 손흥민을 뒷받침했다고 합니다. 모두 이런 가치관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겁니다. 기본기를 키울 수 있는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손흥정님은 알았습니다. 학창시절 공부하는데 충분히 지원하고 믿어주셨던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5번째, 인문학이란. 이 책이 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운동을 하는 손흥정님이 인문학 교수보다 인문학의 핵심을 더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손흥정님은 매년 1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그중 30권 정도를 추려서 손흥민 선수에게 이야기해준다고 합니다. 인문학뿐만 아니라 근력, 헬스, 축구와 같은 전문적인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145페이지에서 야생의 세계를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문학을 왜 배우는가? 교양과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동물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냥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생각해보자. 사냥 무리들은 사냥개나 사냥꾼이 나타나면 우르르 한 곳으로 몰려들어 오히려 자신들의 위험을 재촉한다.
그것은 타성적인 삶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 이를 누군가를 해치거나 죽이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 번의 삶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문학은 이 삶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즉, 손흥정님에게 있어서 인문학 공부는 삶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주도적인 삶을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인문학 책을 읽으면서 왜 이런 중요한 생각을 깊게 안 해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번째, 승부자의 자세 그리고 겸손. 손흥정님은 프로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축구리그로 평가받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소속 선수입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득점왕을 차지한 세계 최정상의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에게 손흥정님은 어떻게 승부욕을 심어줄 수 있었을까요? 동양 고전 중 하나인 시경에서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100리를 가는 자 90리를 반으로 여긴다. 감탄사가 나오네요. 이런 생각을 하시니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킬 때에도 항상 강조했겠죠. 겸손해라. 승부사에게 90리는 이제 시작이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100마디 잔소리보다 우아하면서도 묵직한 촌철살인의 경구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 스티브 잡스의 명언 Stay hungry, stay foolish를 강조하면서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우승을 한 게임 이후에도 이제 경기는 끝났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자고 했으면 말 다했습니다. 즉 성공의 결과보다는 끝나지 않는 성장의 길에 집중하자는 것이지요. 웬만한 식자나 철학자보다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한편 지금도 항상 겸손을 강조합니다. 결승전과 같은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흥민아,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승패와 상관없이 행복하게 경기하고 부상 없이 돌아와라. 7번째, 에필로그. 책의 말미에 손웅정님은 신외 무물이라는 성어를 인용합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인간에게는 몸 외에는 별게 없죠. 우리는 의식을 가진 존재라서 특별하지만 결국 늙고 병들어가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제 아무리 날뛰어도 몸이라는 틀의 한계 내에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책에서 강조합니다. 손웅정님은 예전 손흥민 선수를 가르칠 때에도 지금 춘천의 손흥민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가 뛰면 나도 뛴다. 그냥 서서 코치하는 훈수질이 아니라 항상 너희들과 함께 뛰는 존재다. 따라서 나의 몸은 단지 먹고 숨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훈련을 돕기 위해서 중요한 훈련 도구이자 나라는 존재를 담는 튼튼한 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철학 때문에 지금도 꽤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역 선수들과 함께 뛰기 위해 매일 새벽에 일어나 헬스를 하고 체력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옛말에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손흥민 선수가 왜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되었는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손흥정님의 인생 철학책이자 손흥민 선수의 성공 시크릿 그리고 훌륭한 교육 철학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수 배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독 권합니다. 제 블로그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